있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만약에 이제 그죠. 특검이 그 공포가 되면 바로 절차에 돌입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 국회 주변에서 3특검 세 특검이 동시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좀 특검 후보로 거론이 좀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특검 여기 지금 예전에 그러니까 박영수 특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좀 고를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박영수 특검 사실 타협을 한 거였거든요. 그 당시 뭐 최동욱이니 뭐 여러 명 있었는데 네. 약간 타협을 해서 실무형으로 안 치고 그 밑에 이제 윤석열 팀장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보는 기운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근데 그리고 하려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맞아요. 예, 쉽지 이게 않죠. 이게 무게감도 있고 예. 그리고 요 문제는 결국 전직 대통령을 엮는 문제라서 네. 이번에 요 규모도 사상 최대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예. 내란 같은 경우는 60명이면 그 웬만한 여기 남부지검을 능가하더라고 지금 120명 정도 되면 네. 그러니까 남부지검이 거의 육박하는 아하. 숫자가 한 지방 검찰청 예. 능가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120명 전체는 그러니까 그런 부담감도 있고 60명 정도면 사실 내란 특검 하나로도 어마어마한 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어느 지점에서 만날 거예요. 예.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은 어느 지점에서 만나요. 네. 세상명동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어제 엄청 취재를 많이 했는데 그 너무 다양한 인물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거명된 분들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큰 틀에서 나누면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도 검사들 믿기 어렵다 수사만 잘해도 그래서 이제 그 강단 있는 판사 출신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거는 아니고 그래도 수사는 검찰 출신이 잘한다. 그리고 강직한 분들이 있다. 없지 않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이제 쭉 뭐 하고 지금 추천을 좀 하는 시간인가 봐요.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이 사람이 좋겠다, 저 사람이 좋겠다 이제 서로 추천을 많이 하는데 조은석 감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도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다양하게 추천이 많이 되더라고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특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종류가 너무 많다. 양평도로 해야지, 명품백 해야지, 그 다음에 주가 조작해야지, 막 여러 가지 너무 맞아요. 가지수가 많고 종류가 많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올지 모른다. 더 있을 수 있다. 디올백, 샤넬백 이외에 기타 등급 백들이 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별건 수사하다 그렇죠. 보면. 별건 수사하다 보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 그래서 이제 수사 노하우가 있는 권력형 비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내란 특검의 경우는 전형적인 국기문란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 총괄적으로 총체적으로 수사를 해야 돼서 상당히 역량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큰 틀에서 지휘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히려 최혜병 특검이 쟁점이 단순할 수 있어서 오히려 요거는 그리고 팩트 단계를 변호인단 중심으로 해서 많이 활동을 해놔서 오히려 요거는 조금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최혜병 특검이 엄청 큰 거였는데 내란이 터지고 그렇죠. 막 김건희 그렇죠. 관련된 네. 이슈가 쏟아져 나오면서 이제 그 밸류가 조금씩 좀 차이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판사 출신의 한동수 변호사. 네, 이분도 상당히 이제 그 특검 후보로 많이 감찰국장 유력한 것 했던 분 같습니다. 아닌가요? 그렇죠. 네. 대검 검찰국장 했던 분이고,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저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조국혁신당 쪽 취재를 해보니까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특검은 그냥 큰 틀에서 지휘하는 거고 알맹이는 특검보다. 특검보가 사실은 수사는 다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특검보를 누구로 채울지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중요하죠. 네, 윤석열 밑에 특검은- 한동훈 같은 느낌인가요? 아니 너무 나쁜 비유네. 중요하죠. 그래서 수사에 대한 노하우가 있고 수사 잘하는 사람이 특검보로 가야 한다. 그래서 양당 공이 상당히 치열하게 어느 분을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하는데 이제 대형 로펌에 계신 이제 그 소위 명망가의 변호사분들은 이게 3년 동안 공소유지를 하면서 검사 신분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영리 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펌 책임지고 있는 뭐 파트너 변호사나 대표 변호사 같은 분들은 조금 어려워. 이걸 내가 맡기가 좀 쉽지 않다. 왜냐하면 회사 영업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근데 이거 결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좀 부담스러워 하시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돈을 내가 이게 나 혼자만 하면 상관없는데 네. 이게
어쨌든 또 능력 있는 분들은 어느 그렇죠. 정도 로펌의 큰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뭐 네. 부담스러워하시긴 하는데 사실 국민적 바람으로서는 좀 능력 있는 분들이 좀 뭐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중요한 사건들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죠. 네. 당연히. 예. 지금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조계사협회 불교 중앙박물관에서 화재 추정에 검은 연기가 나서 소방이 출동했다고 하네요. 스님들하고 종무원들이 이제 긴급 대피했다고 하는데 아유 별 사고 없이 마무리돼. 여기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별 사고 없이 잘 마무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특검 전국입니다. 그러면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최장 170일, 네. 그죠? 그리고 김건희 특검도 170일. 그리고 이제 그 최혜병 특검은 140일. 앞서 말씀 주신 대로 60명, 40명, 20명. 메머드급 특검이 온다. CBS는 정치부 빼가지고 사회부로 기자들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 저희 특검 반? 인사 났는데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인사 특검 인사가 나면서 특검이 3개 하니까 법조가 지금 그렇겠네. 법조가, 예. 법조 회피 현상이 일어났지만 법조 회피 현상 인사는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끌려가야 된다. 네. 예. 근데 또 특검이 사실은 초반에는 정치권에서 저 만들고 로딩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그리고 정치권에서 특검 수사가 만약에 브리핑을 하면 네. 안 다룰 수가 없거든요. 또 그리고 인지 수사도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현재 정치부랑 법조가 어차피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힘들겠다. 왜냐면 네. 이게 특검을 하면 특검에서 중간 브리핑 같은 그쵸. 거 계속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그 전에 사건들을 다 공부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기자들이. 네. 그럼 진짜 네. 힘들겠네요. 이제 와서 이렇게 세상명 특검 이제 벼락치기 공부한다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 저한테. 이정주 기자한테 과외 받아야 되겠네요. 네, 맞아요. 최혜병 특검은 네. 형한테 물어봐라. 요새는 네. 온라인 잘 돼 있으니까 질문한 기자 보고 와라. 보고 와라. 내가 벌써 이거 2년 전부터 찍은 게 몇 개냐. 야, 그동안 평소에 공부 안 하고 해태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네, 내가 정리 잘 해놨다. 선배 좀 알려주세요. 막 네, 이러면 네. 그거 보고 와. 네, 온라인 학습하고 네, 그 다음에 모르는 걸 질문을 정리해와. 네. 지금 기자계 메가스터디네. 그러네요. 온라인 강의. 네, 돈이 안 됩니다. 돈이 안 돼. 저는 무료로 그냥. 무료로 배포. 네. 예. 하여튼 그 지금 많은 기자들이 그 3특검이 동시에 돌아가면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거 다 진짜, 따라가려면. 그리고 특검 취재가 의외로 많아요. 일이 엄청 많아요. 많아요. 예, 제가 삼성 특검 때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특검 취재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기자들도 많이 힘들겠다. 근데 특종이 많아. 예, 특검 그치. 취재는 네, 확실히 맞아요. 특종이 많기 네. 때문에 기자 여러분 놓칠 수가 힘내시기 없어요. 바랍니다. 예, 놓칠 수 그쵸. 없어요. 예, 특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특검반으로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대통령실 인사 가운데 지금 그 발표가 안 된 곳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나옵니까? 발표가 안 된 거. 저는 이제 사실은 그 계속 그 뉴 미디어로서 대통령실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네. 뭐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 춘추관장이 누가 될 것이냐. 근데 이미 내정은 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내부적으로 봤을 누구로 때. 내정돼 있어요? 그 왜 김상호 예전에 그 아, 당 대표실에서 네. 그 특보단장 했었던 네. 그분이 아마 내정이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네.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어쨌든 이재명 그 대통령께서 그 대표 후보 시절에 계속해서 믿고 쓰던 분들을 또 기용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지금 안 된 데가 뭐 국정상황실장, 춘추관님 이런 부분들이 늦어지는 것은 왜 그렇대요? 인사 발표가 늦어지는 것은? 그거는 이제 사실 지금 내부적으로 그 인수위가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그게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신원 조회하고 내부 검증 거치고 하는데 사실 원래 인수위 때 해야 되는 건데 네. 그걸 지금 되게 빠르게 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되게 빠르게 하고 있다. 네. 그래서 되게 내부에서는 진짜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일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주요 장관들은 누가 얘기가 좀 돕니까?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요 세 개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예. 근데 국방장관은 예. 그 이번에 이제 민간 출신 안규백 네, 안규백 의원. 네, 네. 근데 안규백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도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은. 네, 첫 민간장 후보 나왔다가 그때 송영무 네. 그 원래 육사가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이제 회사 출신으로 처음 네, 올라왔는데 네. 그 안에 얘기 들어보면 이번에 꼭 계엄 때문에 민간 장관이 필요하다. 사실 이런 차원이라보다는 네.
그 선진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비슷한데 국방 예산이 굉장히 많이 써요. 네. 네, 복지 다음으로 한 두세 번째 쓰거든요. 우리나라도 물론 우리나라는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근데 미국 같은 경우가 뭐 천조국 하잖아요. 예. 항모만 뭐 함대를 태평양 뭐 포함해서 중동까지 네. 뭐 7개, 8개, 7함대, 8함대 이렇게 굴리거든요. 그러면 거기 항공만 한 대만 해도 뭐 하루에 기름값만 3천만 원씩 듭니다. 거기가. 네, 근데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드는 조직인데 그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사실 어떤 사람들은 아 군인이 해야 된다. 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경영이에요, 경영. 그러니까 미국 같은 선진국들은 예. 이걸 하나의 경영으로 바라봐요. 얼마나 효율화된 그 자원을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네. 결국은 항모나 전단을 운영하는 것도 지금 전쟁이 났을 때 어디를 급파시켜서 어떤 부대를 어떻게 만나게 하는 게 효율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냐 뭐 이런 문제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전쟁도 아 이때는 지금 F-16이 가는 게 나은지 미사일로 하는 게 나은지 훈련 어떻게 하는 게 나은지 효율성의 문제랑 이제 같이 맞물려 돌아가요. 그리고 국방이라는 게 사실 성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막기 보이지 위한 않죠. 예, 네. 전쟁을 막기 위한 부서긴 한데 네. 전쟁이 나야만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데 그 진가를 발휘하는 그런 맞아요. 부처거든요. 근데 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거를 악용해서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똥별들이 지금까지 돈 필요하다 하면서 뒤로 이제 착복하고 헛돈 쓰고 한 거예요. 개업 모의하고 이렇게 한 거를. 예. 근데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기획하려면 민간 출신이지만 민간 출신이라고 해서 민간인이 온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민간 국방에 대해서 잘 아는 출신이지만 사람이. 국방에 대한 이해가 있는 그럼요. 네. 예, 이해도 전문성이 있고 그리고 조직 관리를 할 수 있는 네. 그리고 경영적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와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이죠. 그렇군요. 그 지금 뭐 국방은 그렇고 외교는 이제 그 직업 외교관인 이 조현전 차관이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법무부 장관 누가 되는 겁니까? 계속 그 박은정 의원 뭐 이렇게 해서 박은정 얘기가 의원? 나오고 있죠. 예, 예. 저는 근데 예. 저도 저번 이게 대선 치르기 전부터 그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하던데 예. 뭐 그렇게 되면 시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들이 봤을 때. 근데 이 인사를 실제로 시행을 할지는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인터넷 상에서는 법무부 장관 박은정, 서울중앙지검장 임은정 두 사람만 되면 좋겠다. 근데 확실한 분들이에요. 서지현 이렇게 서지현 전 검사 이렇게 세 분이 진짜 검찰 개혁의 트로이카다. 여성 트로이카 3인방을 꼽으라면 박은정, 임은정, 서지현 이제 이렇게 검찰 안에서는 꼽는데 검찰 안에서는 싫어하겠죠. 문 닫고 매우 나오셔야 싫어하겠죠. 되는 분들이라서 예, 사실 그렇죠. 검찰청 문 싹 닫고 청소하고 나오실 분들이어서. 예. 근데 임은정 검사님은 그 검찰 엄청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차기 검찰총장은 임은정이다.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제 상당한 개혁을 추진해야 되는 그 차원이기 때문에 비법조, 비검찰 누구일까? 예. 뭐 윤호중 의원부터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맞죠. 운이는 되고 있는데 날라오고 결국 누가 될지 상당히 이제 궁금하다.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법무부 장관도 뭐 우리 생각하면 교육감은 선생님 출신이어야 되고, 예. 뭐 예를 들면 문체부는 뭐 체육인이 해야 되고, 또는 법무부 장관은 꼭 법조인만 해야 되고, 네. 또는 검찰 출신해야 되고 이게 선입견이에요. 이거는 조직을 구성하는 그러니까 뭐 맥킨지나 이런 데 보면 컨설팅 회사들이 네. 바깥에 외부의 시각에서 조직 관리를 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외한이 오란 소리가 아니에요. 문외한이 오란 말이 아니라 네. 윤호중 의원 같은 경우도 법사위에 오래 있지 않습니까? 그 법사위원장도 하시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기에 대해서 외부의 시각에서 한 발쯤 떨어져 있는데 이해관계 좀 자유로우면서도 내부의 현재의 가장 핵심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 이 개혁을 추동할 수 있는 사람. 네.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당장 이게 인수위도 없이 시작한 정부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개혁 드라이브를 세게 걸. 근데 이제 개혁 정책과 관련해서는 저는 YS식으로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논의하기 시작하면 못 해요. 예, 그렇죠. 합의해야죠. 이러면 불가합니다. 저질러야 돼요. 지금 그리고 사실은 상대는 내란 세력이에요. 내란 방조거나 내란 협조거나 아니면 본질적인 내란 세력이거나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정책 협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는 판단이. 김용민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제가 어제 취재했는데 김용민 의원 본인 고사했다고.
어제 오전까지 김용민 의원이 법무부 장관설이 세게 돌았어요. 그래서 취재를 해서 실제로 방에서도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다가 의원님께서 고사하셨다 전화로 그래서 이제 안 하고 다른 분 아마 찾아보고 있다. 그래서 추후에 더 취재를 했더니 그래서 아마 아직 결정을 못 하신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제가 확인을 하긴 했는데 여하튼 보겠습니다. 이제 일주일간의 국민 추천 기간에 법무부 장관은 이 사람이다라고 추천되는 인물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럴 수도 있죠. 국민들이 네, 원하면 국민들이 또 보기에, 해야죠. 예, 이분이 네. 진짜 잘할 것 같다라고 그렇죠. 판단하면 저는 박은정 의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그러지 않을까요? 왜냐면 사실은 이번에 어쨌든 조국 혁신당에서도 연대를 되게 흔쾌히 해줬기 그렇죠. 때문에 그 예. 몫을 또 인정해주는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개혁성,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조금 뭐 박수치고 환호할 만한 그런 분들이 들어가면 훨씬 더 이제 근데 좋은 평가를 받게 혹시 되죠.